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비자입니다. 자네 아직도 마스터카드를 믿나? 비자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같이 올린다고 했었는데 마스터카드가 거기서 빠지려고 해요.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라는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욕을 먹기 싫으니까 안 좋은 소리 니까 먼저 가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결국은 수수료가 수수료를 인상하건 안 하건 다른 어떤 서비스 차지를 하건 간에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 될수록 물건은 더 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하철료 올라가고 택시비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야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는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고점 갔다가 밀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자나 마스터가 다 같은 흐름으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출과 어떤 지역별 구성을 아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라는 것들이라든가 네트워크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수수료가 있겠고요.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지역별입니다. 그 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대 4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4 정도가 미국 내 매출이 되겠고요. 예. 6 정도가 해외 매출인데 이 회사 비자나 마스터 뭐 다 아멕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수익의 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안에, 국경 안에, 미국이 됐건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 시청자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카드에서 발행하는 나라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해외에서 나가면 이제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해외 비싸지면 누군가는 또 나눠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 모두 세계 최고의 퀄리티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수수료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은 기계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만 약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네. 관련된 사람이랑 사인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인도 요즘 사람이 만나서 합니까?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사인하라고 오케이 누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로 다 돼 있기 동의하죠. 때문에 얼마나 사업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이익 증가율이 9.2%였고요. 금년에서 3년까지도 11%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것이 바로 비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진이요. 순마진이 지금 52.8%가 나옵니다. 순마진이라는 건 프라핏 마진이거든요. 총 매출 마진이 거의 70%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정말 왜 이렇게 돈을 버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갈수록 현금을 안 갖고 가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저만 하더라도 일정 수준 현금 갖고 다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젊은 분들은 그냥 핸드폰에 아니면 핸드폰에 뒤에 잘랑 끼워서 아니면 끼지도 않고 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페이라든가 애플페이. 애플페이 있으시면 아직 안 받는 곳이 꽤 있어서 그렇지만 아예 제가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저요. 심지어는 길에서 무슨 김밥이나 포장마차라는 맞아요. 팔잖아요. 거기도 요즘 보면 이렇게 QR코드 갖다 놓거나 계좌번호 써놓으시죠. 예.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다들 여러분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월 이후에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일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의 그런 이슈는 좀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후보 비자였고요. 자, 두 번째 하스탁은요. 줌비디오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AI로 돈을 벌고 싶니?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원래 유료 사용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료 사용자들한테 생성형 AI 디지털 어시스턴트 줌 AI 컴패니언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인지 감이 잘 안 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뭐 정확하게 아직 발표가 안 그 시연한 걸 못 봤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많이 찍으시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요즘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배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것들을 있죠. 이제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진짜 잘 돼 있어야 됐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은 핸드폰만으로 다 해결되고 있거든요. 줌도 마찬가지 다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소위 그것도 엔비디아의 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다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맞춤형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AI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겠고요. 또 민감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별로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조명이 엄청 신경 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조명이나 이런 데서도 조명을 아주 밝게 해주거나 아니면 마치 화장을 한 것 같이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줌 같은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제가 예전에 썼던 스카이프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퀄리티 자체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거는 제가 구글 밑도 좀 써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줌의 그런 다양성은 아직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글로벌 점유율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그 지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각국에서 어느 소프트웨어가 1등을 먹고 있느냐 딱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점유율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1등하는 국가가 몇 개나 있냐는 것인데요. 2021년에는요, 줌이 전 세계에서 44개 국가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근데 작년에는 80개로 늘어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4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고요. 구글 밑이 약간 늘어나서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났고, 물론 스카이프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같은 회사라고 보였으면 되겠지만 12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줌의 위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뭐 수치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퍼시픽이나 유럽 등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최근에 한 4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좀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런 걸 갖고 좀 줌도 좀 해볼 만하다. 좀 소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분명 있는데요. 냉정하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렇게 아직 확실하진 않더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시각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많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소위 하이브리드 워킹 결국 대세라고 보고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그 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재택을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보면 어떻게 된 건 화상회의라든가 화상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도는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PR이나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었는데 잘 해가고 있었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스탁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입니다.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아베크롬비 그 옷이죠. 나이키 주가가 요즘 정말 안타까운데 에버크롬비는 5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그 젊으신 분은 또 선호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저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고 오히려 또 40대 정도 초반 이런 분들은 과거에 아베크롬비였지 지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딱 제가 그 해당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맞는 옷 이런 게 입기 쉽지 않은 그 대상인데 사실 저희 이제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입었고 해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엄청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보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했던 겁니다. 아베크롬비 피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이효리 씨의 핑클 세대입니다. 지금 이효리 씨. 그래서 이효리 씨가 뭐 하나 입으면 그게 해외에서도 인기 났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이게 위축돼 갖고 이게 완전 눈 밖에 났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고 그것도 백인 위주. 그리고 몸짱, 그리고 몸매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돼갖고 그분이 물러났습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여성 CEO가 2017년 오면서 완전히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고 저도 인지를 못했다가 최근에 다시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모델이나 이런 게 보더라도 백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쓰고 아시안계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체질, 예전에 그 예전 CEO는 정말 예쁜 여성이 배만 나오더라도 안 된다. 이런 아주 막말했던 분인데 이제 그 시절이 끝난 겁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제 패션이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지금 보면 이게 매출이나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최근 두 분기는 아주 실적이
깜짝 실적을 넘어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 의견이 계속 상향되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13년, 14년 만에 최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아마 주위에 계신 분 중에 특히 젊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 브랜드 익숙하신 분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 이게 한번 아시아 쪽에서 거의 쫓겨난 다음에 맞아요. 아시아 중국 비중은 그냥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국 요인 때문에 오히려 호재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베크롬비라는 옷은 정말 옛날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는 좀 물어봐야 할 나이가 된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